한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 정부는 한껏 고무된 모습입니다. 여론조사에서 잘했다는 평가가 60% 이상 압도적으로 나왔고 바닥을 기던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도 반등했습니다. 도쿄 연결하겠습니다. 자, 현영준 특파원, 일본 정부가 이번에 참 잘했다. 일본 국민들 반응이 많이 좋은가 보죠? 네, 요미우리 신문 여론조사에선 65%가, 아사히 신문 조사에선 63%가 한일 정상회담을 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호응에 일본 정부도 상당히 고무된 모습인데요. 관방장관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世論調査に現れた国民の皆様の声を真摯に受け止め、日韓関係をさらに発展させていく考えであります。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층만 놓고 보면 무려 69%가 잘했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이 이 반한 감정이 깊었던 고령자층에겐 서프라이즈, 즉 깜짝 놀랄 만한 제안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덕분에 그동안 꾸준히 하락하던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도 소폭 상승해서 40%대로 반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그만큼 얻은 게 많았다는 거겠죠. 그런데 과거 위안부 합의를 이행하라고 일본 측이 요구했다는 거 말이죠. 우리 쪽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일본에선 위안부 논의 있었다는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네, NHK와 교도통신에 이어서 이번에는 산케이 신문도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위안부 문제뿐만 아니라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철폐도 요구했고 자위대 초계기 논란도 현안으로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문제들에 대해 양국 정상 간 구체적인 해법이나 진전이 있었던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요. 독도 문제도 우리 대통령실은 논의된 바 없다고 거듭해서 선을 긋고 있단 말이죠. 왜 이렇게 양쪽의 말이 다른 걸까요? 네, 그래서 한일 양쪽의 말을 종합해 보면 일본 측은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긴 했지만 우리 정부나 윤 대통령이 이에 대해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일본 언론에 계속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건 일본 정부가 보수 지지층을 고려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을 언론에 흘리면서 여론을 우호적으로 끌고 가려는 속셈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돌아와 공식 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의 첫 메시지는 후속 조치 강화였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 및 협력에 관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각 분야를 총망라한 한일 간의 협력 방안을 강조했습니다. 한일 정치권과 경제산업계, 유학생 교류, 역사와 대중문화 분야 등에서 양국의 협력 방안이 곧 나올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여론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라 옳은 일이어서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국내에 반발 여론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정면 돌파를 선언하면서 양국 간의 후속 조치를 통해 성과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 언론이 독도 영유권과 위안부 합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이 거론됐다고 보도한 데 대해선 독도뿐 아니라 위안부 합의도 논의된 적 없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하면서 일본 측의 근거 없는 왜곡 보도에 외교당국에서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공개할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여당도 지원 사격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타격 모의 발사 훈련을 지휘했다는 보도를 내세우며 한일 관계 정상화의 대가로 안보 협력을 내세웠습니다. 미래를 위한 결단, 경제와 안보를 위한 결단으로 국익 극대화를 위한 외교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윤 대통령의 대일 외교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피해자가 왜 가해자의 마음을 열어야 하느냐고 비판했고 김웅 의원도 내가 잘못했다고 치고라는 식의 사과에 화해의 마음을 가질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발표된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2.1%포인트 하락한 36.8%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도 다시 60% 위로 올라섰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민주당은 아침 당 지도부 회의부터 한일 정상회담 비판에 당력을 집중했습니다.
대일 굴욕 외교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국회가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망국적 야합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어 정의당, 교수 연구자 단체와 함께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지소미아 정상화부터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 허용까지 일본과의 군사 밀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이번에 대승리에 만족한 일본은 반드시 다음 표적을 노릴 것이다. 그리하여 조만간 한미연합사에 자신의 자리를 만들라고 요구할지 모른다. 이는 결국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나아갈 디딤돌이 되면서 미중 신냉전 체제에서 한반도를 전쟁 위기로 내몰 거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결국은 중국과의 미국의 패권 전쟁에서 한국을 전적으로 삼으면서 결국 한국의 안보도 경제도 더 추락할 것이라고 하는. 또 위안부 합의 이행부터 독도 문제까지 일본의 추가 청구서가 잇따랐다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 설명이 없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무슨 사고를 친 건지, 거기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온 건지, 아니면 굉장히 문제되는 발언을 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은 궁금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강제동원 배상안에 대한 법적 대응은 물론 대통령실과 외교안보라인을 상대로 망국적 야합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당장 박진 장관이 출석하는 내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대일 외교에 대한 야당의 송곳 검증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